저는 공공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개방 활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고 이는 마땅히 칭찬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9월에 보건의료 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록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표준고시는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과 용어와 표준 그리고 전송 규격 등을 체계함으로써 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노력만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런 정책적 노력에 현장의 목소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방대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이 데이터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혁신을 넘어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와 선진적 의료 정책 수립의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는 해당 분야의 당사자로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신 전문가십니다. 참고인의 발언을 경청하신 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공공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 어느 기관과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하 교수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주신 국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표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100여 편 이상의 국외 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공공의료 데이터는 다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그다음 질병에 걸린 이후 예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일반화가 됐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과 유전체와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25년 동안의 그런 연구들은 사실 조각조각 된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AI의 붐과 그리고 공공의료 데이터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저한테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제가 다뤄본 데이터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뿐만이 아니라 암센터 자료 그리고 질병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었던 한국유전체 코호트라든지 또는 국민건강조사 자료들을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조각조각 돼 있다 보니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의견을 줬을 때 다른 분야의 다른 데이터들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직접 연구에 활용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한계점이나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특히 현재 데이터 결합 과정의 문제, 현재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명한 영역,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재료가 다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뭔가를 만들 수가 없구나.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외국인 강사한테 직접 강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었냐면 당신은 정말 많은 야채와 과일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은 샌드위치를 만들 줄 모른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김동욱 교수님의 데이터 결합론 김밥론 그 네, 말씀이시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어떻게 내 취향에 맞춰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다시 분석하고 다시 재정제를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를 제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요. 이게 재료 사용 동의를 얻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 얻기 어렵다 말씀이시죠? 네, 동의를 얻기도 어렵지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각 기관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의 고충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친절히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다른 기관의 상황을 모르니까. 네, 데이터 네. 결합에만 6개월 정도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결합에 지금 2년이 걸렸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 3법의 가장 핵심은 가명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명화 데이터를 초기에 쓰게 됐을 때는 결합을 하더라도 약 80% 미만의 데이터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시 가명화 쪽도 사업이 많이 발전이 돼서 최대 90%까지도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100% 아니면 95%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연구 영역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정의 N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명화 데이터를 통해서 한 80% 정도까지만이라도 또는 90%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데이터 결합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각 4개 부처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큰 거의 6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기획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을 연계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연계시켜서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5년 걸립니다. 데이터를 정제하는데 적어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병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 가명화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심의위원회 같은 걸 운영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7년 이후에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거의 뒤쪽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 데이터가 붐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 AI 헬스 데이터 쪽에 데이터의 산업화의 규모를 1,817억 달러로 봤습니다. 이 중에 1,000달러 정도가 의료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밀의학이라든지 환자 데이터의 어떤 리스크 체크라든지 이런 데도 대략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기대하는 어떤 예측되는 수치가 대략 6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급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으려면 앞으로 7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7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쓰는 동안 기관에 계시는 건강관리보험공단, 질병청, 식의학처 다 저희들에게 상당히 좋은 재료를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한쪽에서 또는 각각이 저희들한테 호의를 보이고 또 도와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